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5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중동발 뉴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뉴스들만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미국의 좌파 시각에서 받아쓰는 그런 뉴스들이죠. 게다가 이재명과 김혜경 뉴스에 대해서는 언론이 매우 관대합니다. 특히 김혜경 도대체 필리핀을 왜 갔느냐?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같이 갈 이유도 없는데 단독 행사까지 하면서 왜 따라갔느냐 했는데 역시나 김혜경이 큰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똑같은 일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 종편에서는요, 이 중동 뉴스 다 걷어치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뉴스만 나왔을 겁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김혜경이 사고 친 뉴스, 대형 사고. 김혜경이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는 제2의 김정숙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에서요, K-팝 커버 댄스 해가지고 K-팝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여기 참가자 4팀이 올라와서 무대에서 경연을 했는데 딱 한 팀만이 한국행 항공권, 그 항공권이 주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혜경이 여기 마지막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 순간이 너무 고민스럽고 곤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팀이 많은데 어떻게 한 팀에게만 한국 갈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모든 팀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한국권 쏩니다! 이러면서 느닷없이 이 4명의 팀, 4팀에게 항공권, 왕복 항공권을 쏘겠다고 한 겁니다. 김혜경이 무슨 행정부입니까? 지금 김혜경은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뭐죠? 영부인입니다. 영부인은 뭡니까? 헌법상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왕복 항공권이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약속을 공식 석상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것은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MBC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대형 특집으로 보도해서 하루 종일 종편에서 때렸을 겁니다. TV조선 채널A, MBN, JTBC, 연합뉴스, YTN, 그리고 각 방송사마다 유튜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유튜브들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영부인이 대통령 놀이하는 거냐 했을 텐데 지금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그리고 민주당도 조용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이거 분명히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연일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폭락한다, 여기다가 100조를 투입한 해 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서 어제부터 주유소 가시면 줄을 쫙 서가지고 대기하면서 지금 유가가 오르기 전에 이 휘발유값 오르기 전에 넣어야 된다 하면서 국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여기 가가지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항공권 비용을 즉흥적으로 쾌척하는 모습, 이것은요 김정숙이 인도 가서 이러고 있을 때보다도 더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기사 애초부터 김혜경은 법인카드 유용,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돈 같이 썼던 것, 그게 지금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중동 정세, 경제 위기, 이렇게 정부가 강조하더니 결국 영부인이라는 김혜경은 그런 거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돈이다, 청와대 돈이 내 돈이다 하면서 돈을 쓰는 것, 이게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이렇게 김혜경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 배송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 윤석열 정부 때는요, 제2부속실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것은요, 여사의 행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제2부속실까지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 부활한 제2부속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김혜경의 권력 놀이, 그러니까 김혜경에 따른 권력을 더 집중시키는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2부속실이 김혜경을 수습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여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항공권 갖다 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감시 장치가 느슨해지고 있는 거죠. 이번 순방 중에 김혜경이
도대체 어떤 일정을 독자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획됐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도 못합니다. 작은 엄마 김혜경, 애지중지연지 김현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애지중지연지 김현지와 김혜경이 지금 서로 기싸움하면서 여보 내가 잘했지? 아니 대통령님 제가 잘했죠? 뭐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정말 두 사람 간에 이런 얘기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김혜경은요,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격을 대표한다는 영부인으로서 순방을 나가는 것이 적절한가? 하기사 남편도 재판 중인데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 부부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썩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봉기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김혜경이 이렇게 순방에 자주 따라 나가는 것은요, 결국에 이런 이미지, 부도덕한 이미지, 불법적 이미지, 이것을 세탁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김혜경이 한복을 입으면서 화려하게 계속해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 민생과 동떨어진 귀족 외교다. 그리고 영부인의 단독 행사가 부각되면서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냐? 이재명보다도 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요,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이중적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일정을 했다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 이것도 문제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혜경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번 한국행 항공권 무조건 제공하겠다,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이거 분명하게 지적해서 김혜경을 이번에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돼서 이런 걸 공격해야 되겠죠. 뭐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 김용태니 김재섭이 이런 사람들, 이거 공격해야 되겠죠. 이런 거에는 입국 닫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 편에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요, 청와대 앞에 집결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및 수뇌부가 집결을 해서 여기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지금 사법 3법이죠. 법 왜곡죄, 헌법 재판소원죄,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이 세 가지를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이재명이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모여가지고 청와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특히 당직자들, 이 국민의힘 당직자들도요, 사실상 공무원화 돼가지고 철밥통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수시로 바뀌고 비대위가 되고 이러니까 당직자들이 당대표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지면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텐데 우리가 왜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들어주느냐, 이러면서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도보 행진을 했는데 도로와 이 집회 신고를 아무도 안 해준 겁니다. 이것은 당직자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당대표가 그런 일정을 하겠다는데 당직자들이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이런 썩은 당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가 돼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당직자는 당대표 떠날 거니까 그만 놔두고, 그리고 뭐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동훈파 이런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 지기만을 바라면서 오세훈은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만 하겠다고 하면 발목을 잡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청와대 앞에 모여서 이 3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 국무회의 의결하면 안 된다, 모이자 해서 모였습니다. 자, 모이면 여기에 다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청년 대표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한중거리들, 이 사람들, 한동훈계 한중거리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애초에요, 이 법안이 통과시켜진 거, 지금 국회가 구성된 거, 국회의원이 300명이 돼야지 국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소수로서, 107석의 소수로서 국회를 구성시켜 줌으로써 지금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국회를 해산해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국회 해산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 배지 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배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호영이요, 오늘 나와가지고 대구 경북 통합하는데 여기 통합하지 않는다면서 막 목소리를 이제서야 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뭐 세워라 내워라 다음 총선 기대된다 어쩐다 이러고 있다가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가지고 자기 이익이 걸리니까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위안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자기들 배지와 자기들의 이 권력 이것만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만히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싸우지 않으면 배지를 떼라. 장동현 대표가 한 말 그대로 배지를 다 떼서 국회를 해산해서,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사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사표 처리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배지 떼버리라고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발목 잡는 사람들 정말 한심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사법 3법을 이재명이 통과시켰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 결국 이재명의 측근 인사들로 대법원을 채우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은요, 모든 자리, 이 보훈성 인사를 자신의 변호인, 이화영의 변호인, 대북송금과 관련된 변호인들, 이런 사람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어떨까요? 대법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을 심을 겁니다. 그럼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재판은요, 끝도 없이 무죄로 갈 겁니다. 그리고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로 갑니까?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로 가죠. 헌법재판소에 다 자기 사람 심어놨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판결을 해가지고 환송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을 무제한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런 악법이 지금 통과됐는데 여기서 6.3 지방선거가 어쩌니, 장동현 대표가 어쩌니 이럴 때입니까?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보태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재판소원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이재명 본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동발 위기, 전 세계가 중동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14%, 다른 데는 3%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14%, 15% 빠집니다. 왜 이럴까요? 그동안에 빚내서 투자해라. 심지어는 우리나라 금융위 부위원장은 B2도 투자의 일종이다.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투자의 일종이다 하면서 B2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에 와서 이재명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 내려가는 것도 본인 책임이지요. 지금 뭐 이럴 때입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개미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재명은 한가롭게 뭐 하고 있습니까? 틱톡 하고 있습니다. 틱톡. 거기서 막 초등학생들이 대통령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데 지금 10대, 20대들, 초등학교 애들 사이에서는요, 이재명에 대해서 찌재명, 반 이재명, 이재명 물러가라 이런 놀이가 유행입니다. 그 아이들은 내용들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재명은 나쁜 사람, 그래서 이재명은 물러나야 되는 사람, 이런 게 지금 유행인데 틱톡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SNS를 통해 가지고 검찰의 증거 조작이 나쁘다. 저 검찰의 증거 조작이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돈을 주지 않았다. 김성태는 이재명한테 돈을 준 적이 없죠. 왜?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은 이재명이 북한에 가는데 통행료를 내라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통행료 받겠다.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것을 대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다 준 거예요. 당연히 이재명한테는 가는 돈이 없죠. 그런 녹취록이 떴는데 검찰 증거 조작이다. 자,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으면 빨리 가서 재판받고 무죄로 확정을 받던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재판 3법 관련해가지고 사법 3법 통과시키고 재판도 안 받으려고 하고 검찰을 욕할까요?
결국에 본인이 다 알고 있는 유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그만두고 B2B2 하라고 했으니까 주식 리딩방이나 하면 딱 맞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타격하면서 이른바 김정은의 참수작전도 다시금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독재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다. 미국이 힘을 쓰면 독재자, 중국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강력한 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누구냐? 트럼프가 다음은 이두로가 아니죠. 마두로를 먼저 쳤죠. 그리고 하메네이를 쳤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재명이냐 김정은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 다음은 북한이 아니냐.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말뿐인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깜짝 놀란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다음은 북한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무슨 득이 되겠느냐?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북한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여기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입니까? 당연한 소리죠. 자, 그런데 이재명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뭐라고 했느냐? 안보의 핵심은 상대를 자극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체제, 그놈의 평화체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싸울 필요 없는 평화. 북한의 도발에는 눈을 감고 우리 군의 손발만 묶는 굴종적 안보관. 강력한 억지력 없이는 평화는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의 발을 맞추지 못하고 미국의 강력한, 그래서 힘에 의한 이 김정은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하려는, 여기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삐걱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이재명이 다음은 북한이라는 이상한 소리가 있던데 그게 맞는 소리다 이재명아. 그 다음은 너다 이놈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은 이재명 너다 이놈아.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김정은의 참수작전까지 간다고 하니까 놀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죠. 또 이재명이요, 오늘 정말 어이없는 망언, 이건 망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계속해서 이 휘발유 값이 올라가고 화석연료가 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느냐? 자, 이번 기회로 휘발유 이거 봐라. 중동에서 가져오니까 힘드니까 재생에너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바람으로 조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에너지를 대체하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도라지가 된 것 같아요. 도라지 중에서도 빅도라지. 이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중동의 이 전쟁 사태를 보고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자. 중동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자. 지금 중동 위기는요, 당장 오늘 내일 기름값과 가스비를 걱정해야 되는 단기적인 물가 쇼크입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향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송전망 건설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럴 때입니까?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이거 지금 할 때입니까? 오히려 화석연료 이렇게 유가가 불안정하게 온다고 하면, 석유가 불안정하게 온다고 하면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 뭐죠? 바로 원전이죠. 원전 발전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전날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필리핀에 가서 원전 팔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오늘은 와가지고 재생에너지. 어제는 해외 가서 원전. 이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만약에 바람 안 불면 어떡합니까? 태양광이요? 우리나라 태양광. 비 오면 태양광 그거 패널 싹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패널이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 맨날 닦아줘야 돼요. 지금 새만금에 있는 그 패널에 새똥이 가득해가지고 그걸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똥 치우려고 거기 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제 패널을 왜 만드냐 이 말입니다. 원전 있으면 쉽고 빠르고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재생에너지를 하자. 만약에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태풍이 막 불었다.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 햇빛이 나지 않는다.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재생에너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나가버리죠. 자, 전기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유튜브, 핸드폰에, 휴대폰에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할 수 있습니까? 냉장고에 당장에 물이 녹아내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이것은요. 현실적인 대안도 아닐 뿐더러 지금 이 민생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념적 정책,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올인 이거의 정당화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못된 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은 본인이 대통령 놀이, 제2의 김정수 그거보다 더한 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갖고 놀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들은 이런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건진법사니 뭐니 해가지고 맨날 그 주술이니 주술 프레임을 갖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유비와 관련해서 마귀들이 많다. 이번에 유가를 올리니까 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하다. 이런 마귀라는 표현 이걸 어떻게 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TV를 보시면요. 아예 전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명 전쟁 뭐 해가지고 나오는 전 보는 프로그램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주술에는 관대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 그거 왕자 하나 그렸다. 뭐 하나 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주술 프레임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주술 프레임으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말하는 거 보시죠. 마귀라든지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지만 이 언론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었는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참 말까지 제가 더듬어지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목숨을 걸고 뉴스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